유럽이 우파로 가는 이유는 갑자기 사람들이 보수화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핵심은 생활 불안, 이민 갈등, 치안 문제, 전쟁 피로감, 그리고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입니다. 2024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우파 민족주의 정당들은 눈에 띄게 세력을 키웠고 우파 정당들은 전체 표의 약 4분의 1을 얻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제 추상적인 가치보다 자기 삶의 안전과 비용을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우파 확산의 가장 큰 배경은 이민 문제입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인권, 난민 보호,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거, 일자리, 복지, 교육, 치안 부담이 함께 커졌습니다. 특히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이후 이민과 난민 문제는 단순한 인도주의 이슈가 아니라 생활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 어느 지역이 변하는가? 기존 시민의 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기존 정당들이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면서 우파 정당들이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치안입니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 총격, 폭동, 갱단 범죄, 테러 우려가 반복적으로 정치 이슈가 됐습니다. 모든 범죄를 이민 문제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느끼는 감정은 다릅니다. 우리 동네가 예전 같지 않다. 이 감정이 쌓이면 사람들은 더 강한 치안 정책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우파 정당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국경 법질서 처벌 강화라는 짧은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그 단순함이 분노한 유권자에게는 더 설득력 있게 들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입니다. 유럽은 코로나 이후 물가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 금리 부담을 겪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비용과 안보 비용도 커졌습니다. 복지국가를 유지하려면 세금과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전기요금, 월세, 식료품, 세금 부담이 먼저 올라갑니다. 이때 기존 정치가 연대와 포용을 말하면 일부 시민은 이렇게 느낍니다. 내 삶이 먼저 무너지고 있는데 왜 다른 문제부터 챙기느냐? 우파는 이 지점을 잡았습니다. 네 번째는 기후 정책에 대한 반발입니다. 유럽은 탄소 중립과 친환경 전환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방향 자체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속도가 문제였습니다. 농민, 운송업자, 제조업 종사자들은 규제와 비용을 먼저 체감했습니다. 전기차 전환, 농업 규제, 에너지 전환 비용은 도시 엘리트보다 현장 노동자에게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권자는 기후 정책을 미래 정책이 아니라 현재의 부담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파 정당은 이 불만을 브뤼셀 관료주의와 현실을 모르는 엘리트 정책으로 묶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입니다.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는 오랫동안 유럽 정치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이들이 다른 말을 해도 결국 비슷한 정책을 반복한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은 계속 늘고 생활비는 오르고 치안은 불안하고 주거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그 결과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이 반체제 정당, 민족주의 정당, 강경 우파 정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024년 총선에서 자유당이 28.8%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승리는 이민,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피로감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즉 유럽의 우파 상승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기존 정치가 쌓아온 불신의 결과입니다. 한국도 이 흐름을 남의 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한국은 아직 유럽처럼 대규모 이민 사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비슷한 압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노동력 부족, 외국인 노동자 증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정치 양극화, 한국도 앞으로 이민과 노동력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준비 없이 수용만 늘리면 유럽과 비슷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문을 완전히 닫으면 산업 현장과 지방 경제가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한국의 방향은 감정적인 찬반이 아니라 통합 비용, 치안, 노동시장, 지역사회 적응까지 포함한 정교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유럽은 그 설계가 늦었을 때 정치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이 우파로 가는 이유는 단순히 보수화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이민 갈등, 치안 불안,
생활비 압박, 기후정책 피로감, 기존 정치 불신, 이 5가지가 겹치면서 유럽의 정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의 불안은 국경, 생계, 치안, 정체성에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같은 질문 앞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오는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 누가 안전을 책임지는가? 그리고 국가는 어떤 방향으로 설계할 것인가? 유럽의 변화는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